제가 웬만한 거절은 저는 거절을 당하면 10번, 20번 갑니다. 근데 그 친구한테는 정말 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저 여지껏 안 갔습니다. 좀 못됐죠? 근데 다른 분한테는 제가 또 가서 설득하고 또 가서 설득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뒤돌아서면서 그래 난 여기서 성공할 건데 그래 내가 나중에 지금 뭐 언제든지 갈 수가 있죠. 근데 그분한테 이 복을 주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왠지. 진짜 그분한테만큼은 그때 그 모욕감이나 이제 솔직히 이거 다 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에게도 아직 일몰에 그런 자존심이 남아 있는 거죠. 그쵸? 좀 못된 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 분은 제가 또 결국은 넘어뜨려요. 결국은 제가 합니다. 하는데 글쎄 혼자 가서 거절당한 거와 스폰서랑 같이 가서 거절당한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많은 거절을 당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많은 거절. 저는 그걸 원해요. 진짜 거절을 당하신 분들이 결국은 단단히 세워지더라고요. 거절 당했다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거절을 통해서 더욱더 단단해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보를 듣고 애텀을 시작함에 있어서 지금 이제 일을 열심히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진짜 저는 처음에 3일을 고민한 게 뭐냐면 결단이 필요했어요. 과연 내가 여기서 성공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내가 정말 이 일을 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나는 정말 끝까지 꼬린점에 갈 것이냐. 이러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결단이었어요. 근데 3일을 진짜 잠을 제대로 못 자고 결단 아닌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결단도 결국은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단하기까지는 많은 얼굴들이 스쳐 지나가요. 제일 먼저 스쳐 지나간 사람이 누구였냐면 남편이었습니다. 왜? 저는 그때 이미 파산을 했고 남편 카드로 샵을 카드로 빚으로 이거를 해놨는데 남편한테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지? 왜? 그 다음 때 되면 카드값이 또 나오잖아요. 내가 빚을 안 지고 이걸 했으면 괜찮은데 남편 카드값이 나와요. 근데다가 세도 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런데 진짜 그것 때문에 생각을 했는데 내가 근데 이 결단을 안 하고 내가 지금 이 용기를 안 낸다면 결국 나는 평생 거지같이 살 것 같더라고요. 노예도 정말 만약에 내가 아프거나 이러면 나는 어떡하지? 여러 가지 이 고민. 근데 그래 이거를 그냥 결단을 하자. 그래 앞으로 어떤 것도 헤쳐나가자. 남편이 뭐라고 해도 그냥 헤쳐나가자. 진짜요. 일을 하다 보니까 가장 큰 벽이 걸림돌이 저는 남편이었습니다. 일을 하고 집에 들어가면 진짜 호랑이가 딱 사각 문에 딱 버티고 있어요. 버티고 있는데 왜냐하면 샵을 오픈해놓고 다단계를 한다는 거죠. 거기다 그렇게 투자를 해놓고 이거를 접고 다단계를 한다는 거죠. 자, 저는 100% 이해가 됩니다. 제가 남편이라면 저는 쫓아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쫓아내진 않고 그냥 뭐라고만 하는데 그래서 남편이 잠들 때까지 때로는 기다리느라고 더 일을 늦게까지 한 것 같아요. 잠들면 들어가고 또 나가기 전에 눈을 안 뜨고 남편이 나가기 전에 눈을 안 뜨고 나가고 나서 왜냐하면 뭐 건축이다 보니까 일찍 나가잖아요. 뭐 6시 뭐 이때 되면 나가니까 그래서 일찍 잠들기를 기다리고 나가면 일어나서 이제 나오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 수입이 늘어나면서 이 7만 원이 결국 1년이 지나니까 한 주에 72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게 1년이 지나니까 한 주에 220만 원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딱 23개월이 되니까 월천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1억 이상 연봉자가 되고 거기에 또 2년을 또 부지런히 또 시간이 지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4년이 되니까 2억 이상의 연봉자가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 제가 가장 배고팠던 시절 그 10개월 동안에 오토 판매사가 되기 이전에 그때는 저는 솔직히 식사도 못하고 다녔습니다. 밥 먹을 돈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집에 오면 이제 남편이 조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파트너들한테 전화하면서 근데 내 수입이 자꾸 늘어가. 공이 하나씩 더 붙어. 이런 얘기를 남편이 들으라고 일부러 짓거렸어요. 왜? 호랑이가 좀 그만대라고. 그랬더니 남편이 뭔가가 조금씩 이렇게 솔깃하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 저보고 통장을 보여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자신 있게 보여줬잖아요. 여기 있다고. 근데 딱 7만 원 들어왔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더 난리를 친 거죠. 그런데 제가 그래서 나 이렇게 자꾸 일을 하다 보니까 멤버십이 늘어나고 애터미는 정말 한번 이렇게 쓰신 분들이 도망가질 않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입이 자꾸 늘어나. 이거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진짜 그야말로 월천댁이 돼서 이제 신랑 보고 그때 이제 나와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그때 그야말로 그냥 사표를 그 다음 날로 착 내던지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호랑이도 내가 수입이 되면 수입이 되면 다 이게 덮어집니다. 지금 여러분들 일을 함에 있어서 어려우신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힘드신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반대하신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잠깐이라는 거죠. 잠깐 그거 참고 기다리고 그냥 열심히 인내하고 일을 하다 보면 머지않아 여러분들을 다 응원해 주게 됩니다. 진짜 박수 아닌 박수를 쳐주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진짜 마음에 결단을 확실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용기를 갖고 하시면 이 결단과 용기 니꼬로 뭐가 되냐면 속도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도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아무리 말려도 간둘 것 같지 않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뭐 거절하고 뭐라고 해도 친척은 제가 찾아갈 수도 없었고 뭐 그런 상황이지만 결국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과감하게 그냥 가서 그냥 무조건 뭐 틀리는지 맞는지도 몰라 그냥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속도가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일을 함에 있어서 결단을 했으면 여러분들이 결단의 마음을 먹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뭘 하지 말아야 되냐 불평이 사라져야 됩니다.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평을 많이 해요. 그런데 애텀에서 가장 빨리 성공하는 길이 뭐냐면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들은 결국 모든 것들이 상처가 되더라고요. 왜? 불평한다라는 것들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처 아닌 상처가 이게 차곡차곡 쌓여요. 근데 상처는 뭐냐면 상처가 쌓이다 보니까 이게 더 심하게 되고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 사람을 성장을 시키는 게 아니라 걸림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불평은 상처를 안고 걸림돌이 되다 보니까 결국 성공하는데 많은 장애물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용기를 내서 결단을 하시고 그리고 내 마음에 이러한 불평의 쓴뿌리를 완전히 여러분들이 뽑아 버리시면 미웠던 스폰서도 이뻐 보이고요. 미웠던 파트너도 정말 이뻐 보여요. 그래서 그야말로 일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일은 내가 먼저 솔선수범한다. 상대가 바뀌기를 원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바뀌는 거죠. 솔직한 얘기로 상대가 바뀌기 기다리면요. 진짜 숨 넘어갑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바뀌면요. 세상이 달리 보여요. 파트너가 달리 보입니다. 그래서 내 안경을 그냥 다시 바꿔 끼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내가 솔선수범하게 되면 파트너가 그걸 복제하게 되더라고요. 불평하시는 분 밑에는 불평하는 파트너가 계속 나옵니다. 근데 내가 초긍정으로 내가 이렇게 나가게 되면 결국 내 파트너도 그걸 보고 그대로 배웁니다. 그래서 결국 애터미는 초긍정만이 살아남는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기하게도 몇백을 벌고 있는데 결국 불평하는 사람들은 이게 떨어져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초긍정만이 살아남는다. 그래서 일을 하다 보면요. 불가능한데 가능하도록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능한데도 불가능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그래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 불가능한데 가능하게 만드는 정말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 일이 너무 잘 돼요.
그분의 이 파트너와 그분의 조직을 보면 너무너무 일이 잘 되는 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나는 어디에 속한가? 여러분들 오늘 이런 것들을 좀 진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어디에 속하고 있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요, 생각 차예요. 이 생각만 바꾸면 됩니다. 생각만 조금만 바꾸면 세상에 그냥 검게 보이던 것도 정말 파랗게 보인 파란 하늘로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 마음과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죠. 파트너와 스폰서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려움 없이 성공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야? 뭐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스트레스는 반드시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뭘 하든. 그런데 견딜 만한 정말 내가 해낼 수 있는 어려움들이에요. 내 마음 자세에 따라서 이게 어려울 수도 있고 어렵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려움 없이 일을 성장을 하게 되면 앞으로 여러분들 많은 조직들이 생길 것인데, 내 파트너가 나한테 상담을 하고 정말 저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렇게 올 때 여러분들이 정말 고생을 안 해보시고 어려움이 없으면 그것도 못해? 뭐 이런 식으로 핀잔 아닌 핀잔을 주게 돼요.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근데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힘들었던 사람은 이런 것들이 많이 쌓이게 되면, 자, 어떤 파트너가 와도 여러분들이 앞에 상담을 하기 이전에 그분의 눈빛만 봐도 여러분들 알게 돼요. 진짜 여러분들이 그분이 오신 그 모습만 봐도 저분이 지금 어렵구나 이러면서 읽게 돼요. 그럼 어때요? 그분이 말하기 전에 위로하게 되고 정말 그분의 상황을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더욱 듣게 되면 그분과 함께 공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 이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으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냥 핀잔을 주고 이러는 분들이 상당히 좀 덜어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초창기에 일을 시작하면서 지금도 우리가 걸어가는 이러한 과정이 어렵다면 그냥 감사하세요. 감사하게 되면, 자, 이렇게 감사하면서 했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든 것들이 뭐가 되냐, 발판이 됩니다. 자, 딱 두 가지예요. 상처가 될 것이냐, 발판이 될 것이냐. 자, 걸림돌이 될 것이냐, 디딤돌이 될 것이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상처와 걸림돌이 아닌 발판과 디딤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일이 너무너무 쉽다라는 거죠. 자, 애터미는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에요. 그 어떤 회사도 따라올 수 없는, 우리가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회사예요. 제품 확실해요. 경영자 확실해요. 도구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내가 불평을 가지고 일을 진행한다면 이건 내 손해잖아요. 자, 회사는 정말 1위로 달리고 있는 이 회사에 모든 것이 완벽한 도구로 준비되어 있는데 거기에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 도구를 갖고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한 방에 펑 뭐가 되기를 그런 걸 바라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에 많은 코인들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자, 예전에는 물류 다단계가 많이 생겼지만 지금은 물건이 아니라 이런 돈 놓고 돈 먹는 이러한 코인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거기서 뭔가 갑자기 돈이 그냥 쏟아져 나올 것 같은 이제 그러한 이렇게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임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은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수고한 만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노력만 하면 이거는 평생 죽을 때까지 들어오고 3대까지 상속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꾸준히 멤버십을 형성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것을 자꾸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애터미는 반복 사업입니다. 나만의 툴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복 사업.
그렇기 때문에 나만의 툴을 가지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사업입니다. 뭔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주부도 할 수 있고 못 배운 사람도 할 수 있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만의 툴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툴을 만들어서 이것을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늘상 신규가 오잖아요. 새로 오신 분이 오잖아요. 새로 오신 분한테 애터미 기초적인 것을 알려줘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 자꾸 내가 뭔가를 새롭게 뭔가를 알아서 뭔가를 새로운 거를 알려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애터미는 반복 사업이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그냥 안 보고도 그냥 주주주주 그냥 할 수 있는 그러한 툴을 만들어서 반복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으로 더 빨리 성공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요번에 저는 며칠 전이에요. 싱가포르 리더들하고 박한길 회장님과 또 저희 이제 리더 몇 분하고 이렇게 줌을 하게 되었습니다. 싱가포르의 성공한 리더들과 함께 회장님 모시고 본사에서 이렇게 줌 미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됐어요. 회장님, 30년 후에 애터미는 과연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30년 뒤에 한번 애터미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회장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0년 뒤에 애터미는 엄청난 큰 회사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유통의 허브 초인류기업, 엄청난 부자들이 전 세계에 많이 나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그때는 이제 스마트폰 우리가 손가락으로 주문하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그냥 말 한마디 음성으로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주식에 상장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드론으로 모든 음식을 배달로 먹을 수 있고, 그래서 내 집에서 이 드론의 배달을 받기 위해서 함이 나가고 거기에 모든 것들이 오는, 커피 한 잔도 그냥 드론이 날라다 줄 수 있는 정말 그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드론이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그 특허를 우리는 받고 있다. 이미 지금 받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하기에 훨씬 더 쉽고 정말 그야말로 잘 될 것이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내 아바타가 내 가상세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이룰 것이다. 내 아바타가 강의를 하고 그리고 전 세계 말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도 언어 공부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이제는 내 아바타 나를 대신해서 전 세계의 말을 다 해준대요. 그리고 정말 이 가상세계에서 현실 세계랑 이렇게 믹스가 돼서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 30년 뒤에. 자, 오늘 이 자리에는 처음 오신 분도 계십니다. 그쵸?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애터미 안에서 10년, 12년 만에 정말 임피리얼 그 자리까지 가신 분도 계십니다. 때로는 15년이 걸릴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여기는 이미 시작하신 분도 있고 오늘부터 시작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30년 뒤라면 이 안에 계신 오늘부터 시작하신 여러분도 다 임피리얼 포기만 하지 않으신다면 다 임피리얼 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이번 달에 10억의 지게차를 받는 분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분을 볼 때 참으로 상당히 존경스러워요. 솔직히 제가 진짜 애터미에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 특별한 분들이 없잖아요. 뭐 여러분들보다도 더 못할 수도 있고 훌륭하신 분도 있지만 그래도 평범한 사람들이 다 성공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냥 멀리 잡지 말고 그냥 우리 20년 안에로 그냥 봅시다. 30년에 질문을 했지만 20년 안에 저는 여기 오늘 첫 스타트로 시작한 여러분들도 자 10억의 지게차를 받을 수 있고 월 5천에서 1억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다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단 한 분도 포기하지 않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결단하고 용기를 가지고 속도를 내서 이 일을 시작을 하고 일을 제대로 하고 진짜 초긍정으로 이 일을 진행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진짜로 그 10억 지겠죠. 저 사람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 거예요. 여러분들 거. 저는 항상 뭐에 동기부여를 받냐면 나는 대통령보다 더 많은 수입을 가져가고 있다. 저 이 말만 해도 저는 소름이 돋아요. 지금 대통령보다도 저희가 더 많은 수입을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대통령처럼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그런 유명이 되려고 그 명예를 얻으려고 힘들게 정말 하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애터미 샴푸로 감고 애터미 제품으로 화장을 하고 애터미 제품으로 오늘 아침에도 모든 것을 다 치장을 하고 그냥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 매일매일 그냥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 정보를 남들한테 알려주고 알려줬더니 나도 저 자리에 올라가서 제가 왜 확신을 하냐면요. 박동철 단장님이 저한테 100만 원 수입이 될 때 저한테 이 정보를 우리 정매 단장이랑 오셔서 저한테 정보를 주셨습니다. 그분들이 처음부터 수입이 안 될 때부터 저는 봐왔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분들이 월 8천에서 1억의 수입을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벌어가는 그 수입은 저의 거울입니다. 나도 그거 저렇게 따라가겠구나. 왜? 그분이 1,800만 원 수입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번 달은 이 돈 다 찾아서 와이프랑 같이 백화점이고 어디고 다 다니면서 그냥 막 이거 그냥 한번 마음껏 한번 써보자고 썼다고 그런 강의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겁나 부러웠습니다. 침 질질 흘리고 들었어요. 와 부럽다. 난 언제 저렇게 되지? 진짜 그랬거든요. 근데 저도 그보다 훨씬 많은 수입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자 지금 여러분들은 인피리얼 가신 분들 부럽죠? 근데 여러분들이 머지않아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머지않아 그렇게 돼요. 그래서 자, 이 엄청난 이 도구에 여러분들이 정말 그야말로 이 도구를 잡고 정말 여기서 승승장구 못한다면 그게 기적이고 진짜 못한다면 그게 바보예요. 바보가 달리 바보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 하냐면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 오늘 줌했으니까 나 오늘 센터 나갔으니까 이게 아니라 정말 시간을 정해놓고 일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나는 천천히 하겠다고 얘기해요. 그 사람은 가서 이렇게 입을 좀 꼬매주고 싶어. 본인이 천천히 하면 그 밑에 파트너는 어떻게 되겠어요? 너는 죽으라는 거잖아. 너는 넌 되지 마. 이 소리랑 똑같거든요. 정말 파트너와 제심협력을 이루어서 정말 부지런히 우리는 매일매일 꾸준히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 벌 거면 일을 하지 마세요. 200 벌려면 밖에 나가면 200 벌 일 많아요. 200 벌 거면 애터미 아예 시작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2천, 5천, 1억을 나는 벌어가겠다. 그 다짐을 하고 이 일을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애터미 사원처럼만 하면 성공합니다. 솔직히 우리 성공의 노하우는요. 애터미 사원 안에 다 있습니다.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 있잖아요. 이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라는 이 안에는요. 우리 회장님의 이 영혼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진짜 우리를 성공을 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모셔온 분들은 성공시키려고 막 일을 하잖아요. 결국 그분이 성공하는 게 내가 성공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을 막 성공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오너의 이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저는 어렵고 힘들 때는 사원을 기억합니다. 생각을 경영한다고 하죠. 생각을 경영한다는 이 자체는 내 생각부터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된다라는, 내가 생각한 대로 생각을 잘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겸손히 섬긴다. 자, 교만한 사람이 있고 겸손한 사람인데 결국 겸손한 사람이 처음에 늦는 것 같지만 빠르더라고요. 끝까지 살아남더라고요. 교만한 사람들은 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처음에 빠른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주저앉더라고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원을 정말 잘 보시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솔직히 이 싸움은요, 스폰서와 싸우고 파트너의 싸움이 아니에요.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보세요. 결단도 누구하고 싸움이에요? 내 자신과 싸움이죠. 자, 용기도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속도도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내가 어떻게 마음 먹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이랑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내 자신과 싸우세요. 내 자신과 싸우면, 그리고 정말 삐지지만 않으면 이거는 성공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과 정말 싸워서 대통령보다도 더 많은 수입을 가져가시는, 대통령의 몇 배를 가져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영화를 보고 감동을 한 게 있어요. 영화로 감동을 한 게 아니라요, 영화 속에 나오는 분을 통해서 저는 감동을 받은 영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나리라는 영화였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미나리 영화 많이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최근에 거기 미나리 안에 나오는 윤여정 씨를 통해서 많은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이분이 이제 성공하고 나니까 이분이 이러한 여러 가지 상을 휩쓸고 상을 받게 되다 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좀 부각이 됐어요. 부각을 되다 보니까 예전에 그 어려웠던 그 시절에 얘기들이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자, 그 윤여정 씨가 오늘이 있기까지 40대 그 단역이 없었으면 70년의 아카데미도 없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처음에 그 단역 하나 맡으려고 그 단역 그거 잠깐 나오는 거 그 돈 얼마나 주겠어요? 그쵸? 돈 너무너무 작죠. 작은 돈이지만 자기는 그 단역 하나도 정말 배가 고파서 일을 했다. 그런데 그 단역 하나 그 작은 돈, 그 통장에 작은 돈이 입금이 된 그거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배고프니까 단돈, 저는요 처음에 애터미에서 7만 원 들어오는데 그 7만 원을 70만 원과 같이 썼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자, 그런데 자, 이 배가 고파서 이 작은 돈 때문에 단역이라도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 몇 푼도 자기는 귀한 거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윤여정 씨가 입금만 되면 자기는 영혼을 갈아 넣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작은 입금이지만 그거에 자기 영혼을 갈아 넣을 만큼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했느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7만 원을 처음에 받아보신 분은 이게 내가 지금 한 달에 몇백이 있어야 되는데 이 7만 원 갖고 어떻게 살아? 이렇게 하신 분이 있어요. 지금 혹이라도 20, 30만 원대의 수입을 받고 계신 여러분들이 나는 이거 갖고 어떻게 살아? 못 살죠. 못 살지만 그 20, 30만 원을 받아야 1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100만 원을 받아야 2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자, 이 7만 원을 만약에 윤여정 씨한테 그 배고픈 시절에 만약에 주었다면 이 윤여정 씨는 영혼을 갈아 넣을 만큼 열심히 했다라고 했죠.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의 이 작은 돈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갈아 넣을 만큼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는가? 그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영혼을 갈아놓고 이르라는데 거절이 두렵겠습니까? 뭐가 무섭겠어요? 두려움이 있겠어요? 저는 두려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말 영혼을 갈아 넣을 만큼 애터미는 그렇게 훌륭한 도구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말 맡길 만큼 그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그러한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 윤여정 씨처럼 저도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그 터널을 지날 때는 너무너무 깜깜하고 어두워서 한 줄기 조그마한 빛이라도 좀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 어두운 터널을 언제 지나가지? 나는 언제쯤 여기를 통과하지? 정말 그랬던 적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정말 어느 날 한 줄기의 빛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애터미였어요. 자, 저는 정말 완전 바닥까지 무너졌을 때 정말 더 이상은 더 내려갈 구멍이 없더라고요. 더 이상 정말 더 내려갈 구멍이 없어요. 더 내려갈 바닥이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 회장님 말 맞다나 희망이 없을 때 그 희망을 붙잡는 게 가장 큰 희망이라고. 제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으니까 진짜 희망만 보이더라고. 나 이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어. 여기서 더 이상은
그렇다면 야, 나는 이제 앞으로 올라만 가겠구나. 나 이제 올라갈 일밖에 없네. 정말 그렇게 제 스스로를 위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둠 터널에서 조금씩 정말 그야말로 더 열심히 하고 더 그래서 남들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저는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7만 원을 가장 값지고 귀하게 여겼습니다. 왜? 앞으로가 보였기 때문에.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앞으로는 나에게는 정말 이 희망의 한 줄기 빛이 보이니 여기에서 모든 것을 다 걸고 여기서 끝장을 봐야 되겠구나. 저는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정말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일찍 나와서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제대로 못 돌봐주고 정말 이 IMF로 부도가 나서 지하 소굴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지만 제가 2년 만에 얼천떡이 되었을 때 정말 가족들에게 선물해주고 싶은 게 있었어요. 집이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집을 사는 건데 이항지사 남편 생일날 이 45평의 아파트를 계약서를 가지고 솔직히 제가 고백할까요? 그때 제 돈은 1,800밖에 없었어요. 근데 모든 건 다 빚으로 했습니다. 대출도 받고 또 이제 지인 친척한테 또 해서 제가 그 당시에 5억이라는 집을 이렇게 얻게 됐어요. 그런데 저는 그 당시 애텀에서 돈이 들어왔습니다. 1,0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와서 이자를 제가 낼 수 있었어요. 대출을 받은 이자를 낼 수 있었어요. 자, 만약에 지금 제가 그때 집을 안 샀으면 저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전세도 못 갑니다. 그 당시에 뭐 어디 아무 데도 갈 곳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장막을 마련해서 주고 애텀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이자를 갚아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자, 집은 사놨는데요. 그 원금을 뭐 다 갚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집값이 올라 버렸어요. 내가 산 금액보다 배가 뛰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자를 몇 년 동안 낸 그것도 다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자만 낼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애터미 빨리 열심히 해서 리더스 클럽 안에 들어가시고 이자 낼 수 있는 능력이 되시면 집을 사라고 저는 거래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집값은 어쨌든 이렇게 뛰어서 어쨌든 감사한 일이죠. 자, 그래서 애터미를 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인생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고 가족들한테 발표를 했더니요. 저희 남편은 저를 향해서 상당히 비웃어줬고 또 자녀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엄마가 약간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제가 3년 뒤에 4년 뒤에 집을 사고 차를 사고 뭐 자기네들 뭘 해주고 용돈을 주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플랜을 제가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온 가족이 단 한 분도 좋은 시선을 주진 않았습니다. 근데 보세요. 자, 애터미 시작하고 2년 만에 집을 샀습니다. 자, 차를 사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던 것 같아요. 요즘엔요, 옷도 사기 싫어요. 더 이상 옷도 너무나 많고 뭐 있는 거 골라만 입어도 될 것 같아요. 진짜 이제는 뭐 할 게 없더라고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자, 그 어두운 터널도 결국은 지나가서 밝은 빛이 비춰지게 되고 정말 이제는 빛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한테 제가 가장 지금 해줄 수 있는 말이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뭘 지금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뭐 당연히 애터미 하라고 하겠죠. 근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너가 하고 싶은 것을 하라고 저는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엄마가 벌어서 너한테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다.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들 아빠도 차도 한 대 사줬어요. 그리고 네, 집도 하나 사줬습니다. 근데 뭐 돈을 갖고 산 집은 아니에요. 제가 그랬죠. 이자만 낼 수 있으면 사라고. 이자만 낼 수 있으면. 원금을 하나도 갖지 않았어요. 근데 대출을 받고 전세를 끼고 그냥 사줬어요. 아들 앞으로. 근데 그 집이 몇 개월 만에 2억이 올랐어요. 자, 이게 비전이 아닌가요? 이자만 낼 수 있다면 저는 좀 저지르는 형이거든요. 왜? 아들도 장가를 가야 되니까 어차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엄마 한마디면 그냥 오케이예요. 자, 내가 지금 뭐 돈을 벌어서 거기에다 빚을 갖고 이러지는 못합니다. 이러지는 못하지만
결국은 애터미라는 이 도구를 통해서 뭔가를 일을 저지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지만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꾸준히 이거를 해 나갈 때에 그러한 시간들이 여러분들한테 주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자녀에게 힘 있는 말, 진짜 엄마로서 아빠로서 엄마를 믿어봐, 아빠를 믿어봐,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남편이 9남매 외아들이에요. 9남매 외아들. 9남매 외아들이면 제가 외며느리라는 거죠. 정말 잘하지 못한 며느리였습니다. 진짜 잘하지 못한 며느리였고 왜 늘상 일을 했었으니까 못했어요. 그 돈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장 염려스러운 저희 집이었어요. 그분들을 볼 때는 가장 진짜 힘들고 어려운 집이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완전히 이제 바뀌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더더욱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베풀 수 있고, 자, 내가 고객을 만났더니 고객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요 평생 죽을 때까지 300이라는 연금이 들어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애터미 안 해도 된대요. 그래서 네 그러세요. 정말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사장이 300을 가지고는 정말 주머니에 사장님 짜장면 사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장님만 짜장면 사 먹고 죽을 때까지 사장님만 그냥 근근히 먹고 살다가 가시겠죠. 근데 자, 애터미를 해서 성공한 저희들은요 짜장면도 먹지만 저희는 가장 보람된 일이 뭐냐면 남에게 베풀 수 있고 남한테 나눠줄 수 있는 삶을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가 있습니다. 사장님과 저와의 차이점은 그겁니다. 라고 했더니요. 그분이 좀 충격을 먹으시더라고요. 자기는 이 300 가지면 그냥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했지만 보람은 없잖아요. 그냥 자기만 근근히 먹고 사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이 사원에 제가 모든 답이 다 있다고 했잖아요. 정말 베풀 수 있는 삶. 남과 더불어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삶. 왜? 회장님이 그것을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회장이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만 따라가면 여러분들 다 성공하실 수 있고 다 부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애터미는 인생 역전이 아닌가. 그리고 애터미는 결국 인생 작품이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이라도 어려우신 분이 있다면 조금만 더 힘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정말 응원을 하시고 박수를 치시고요. 스폰서와 파트너와 함께 이 삼각구도에서 최선을 다하신다면 누구든지 다 성공할 수 있는 분들이십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안에는 너무나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그야말로 100년으로 이어갈 이 애터미 안에서 주인공이 스폰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진정한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다 5천 월 5천의 꿈을 가지고 정말 여기 어느 분이 날개를 펴라 이렇게 돼 있지만 진짜 날개를 활짝 펴고 최고의 주인공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사희입니다.